8월 14일 금요일 주간 딱풀 2부입니다. 쇼킹한 정당 지지율 역전. 이 역전된 상황 리얼미터 기준입니다.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전이 됐습니다. 통합당, 미래통합당 36.5%, 민주당 33.4%.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판단, 그리고 야당이 앞으로 해야 될 것, 그것은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여당이 이 정당 지지율 역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이 양쪽이 좀 온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지금 청와대는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.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 차기 대선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,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, 부산시장 선거, 보궐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대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,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 민주당은 서로 다릅니다. 자, 일단 청와대를 보시면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부정합니다. 별로 우리 관심 없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진지 태연한 척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부동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대통령,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, 이 대목도 이 여론 악화에 한 몫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청와대는 내부적으로는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자칫 레임덕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.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겁니다. 자, 뭔가 대책은 아마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.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시면은 자,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. 다급한 청와대, 장관 교체 앞당긴다. 개각한다는 이야기죠.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뭐 청와대 그 참모들 교체 놓고 논란을 빚었죠. 부동산 있는 쪽, 없는 쪽 이렇게 나누면서 논란을 빚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대로 살아있고, 자, 그런데 이번에 장관 교체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,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동아일보가 1년 톱으로 실을 정도 되면 많이 취재가 됐다는 이야기겠죠. 정경도 국방장관이나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교체할 것이다. 이 두 사람은 올해 박농우 장관 같은 경우는 오래 있기도 했지만은 코로나 사태에서 상당히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많이 했고, 정경도 국방장관도 여러 가지 국방장관으로서 대북간이 과연 철저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. 이 정경도 박농후는 조만간 교체를 하고, 그렇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그 정도로는 반전카드로 부족하다,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. 부족하죠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반전카드라고 이름 붙여서 쓰려면은 부동산 정책 논란 책임자 홍남기 경제부총리,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,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교체해야 된다,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. 여당 안에서, 여권 안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당 33, 통합당 36,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지율 첫 역전, 그래서 위기 돌파를 위해서 개각을 검토를 하고 있다, 이렇게 하지만은 청와대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은 속으로는 진짓 태연한 척 합니다. 자, 조선일보 3면 하단입니다. 3면 하단을 보시면은 지지율 하락 입장을 청와대 쪽에 묻자 그걸 왜 우리한테 묻나, 이렇게 다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. 자,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다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. 청와대 언론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, 핵심 관계자 쓰면은 수석 비서관급입니다. 보통 그런 간행 비슷하게,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한 10년 했지만은 그렇게 쓰는 간행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고위 관계자, 뭐 이 정도 넣으면은 비서실장이죠. 그리고 고위 관계자, 핵심 관계자 하면은 수석 비서관이고, 그냥 관계자 하면은 비서관급입니다. 그래서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하면 아마 수석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, 뭐 홍보 쪽인지 그것은 뭐 확인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야당 지지율이 여당을 초월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, 이렇게 물으니까 정당 지지율을 청와대에 묻는 이유를 잘 이해 못하겠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,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 때마다 이미
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. 이렇게 태연한 척합니다. 그런데 일희일비하고 있죠.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청와대에서 안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지금 태연한 척하는 것뿐입니다. 조금 전에 동아일보 일면톱처럼 개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말을 하고 있죠. 레임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. 자, 반면에 다음 이렇게 뭐 태연한 척 하지만은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야당은 노골적, 여당은 노골적입니다. 노골적으로 청와대의 그 잘못을 공격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도 막 서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화들짝 놀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은 국민 여론이 지금 민주당에게서도 멀어지면서 자기 대선에서 또 불리해집니다.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니까 막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. 자, 조실바 조금 전에 화면 하단을 보셨는데 3면 하단을 보셨는데 그 상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조선일보 3면 상단. 민주당의 분위기가 나옵니다. 오만했다. 야당 복 끝났다. 여당 대선 주자. 친문들까지 위기감. 자, 이것은 민주당 상황입니다. 청와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. 그 아래 보면은 청와대 지지율 하락 묻자. 왜 그걸 우리한테 묻느냐 이랬는데 그 상단에 보시면은 민주당은 완전히 화들짝 놀라서 청와대를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만했다. 야당복 끝났다. 그동안 야당복 많다. 이런 얘기가 많았죠. 뭐 정권이 실책을 하는데도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는 야당복 참 많다.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야당복이 끝났다. 집값 폭등의 민심 폭발. 박근혜 탄핵 이후 통합당의 지지율 처음 뒤졌다. 이낙연 자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1위죠. 또 당권에 도전했습니다. 이낙연조차 국민 실망 쌓였다.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표 경선에 나간 박주민은 우리 당에 보내는 경고다. 심지어 친문 핵심인 홍익표조차도 대통령 집값 안정됐다는 이 발언 논란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문재인은 직접 비판을 하는 자 이런 상황까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. 그 정권과 차별화를, 청와대가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래야지 이 레임덕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또 별도의 어떤 정치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도록 만드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차별화를 하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 레임덕이 시작된 것은 곧 다음 대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또 이것도 야당이 앞으로 제대로 준비를 갖춰야 된다. 과연 비대위 체제를 언제까지 갈 거냐. 정상적인 대표 최고위원 회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. 그런 이야기까지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다른 주요 기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씨가 딸 조민의 인턴 확인서, 가짜 인턴 확인서를 직접 만들었다. 그래서 그렇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법원이 수용을 했다. 재판부가 수용을 했다. 그 기사가 오늘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윤미향 씨 지지를 끌다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다. 그런 것이 있고 자, 이 기사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기사인데 고무장갑 여사님 클래스가 다르세요. 쓰겠습니다. 조선일보 기사입니다. 조선일보 6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김정숙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권의 김정숙 여사의 찬사 쏟아내 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갔던 모양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 뭐 공개가 됐습니다. 뭐 고무장갑도 끼고 이랬는데 그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 중진들까지 나서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. 용비 김천갑. 자,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한 노웅래 또 김종민 또 정청래 최민희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고무장갑 여사님 클래스가 다르시오. 그 어떤 퍼스트레이드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. 오, 여사님은 힘이 세다. 자, 지금 이런 찬사 노래를 할 때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이 여론, 민심을 잃지 못하고 이런 찬사 노름을 하는 것이 지금의 정권입니다. 8월 1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.